네,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의 모든 활동과 그 체계를 잘 정리한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게 행정학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정부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게 행정학이다 보니까 이 과목 자체 지식의 범주가 너무 넓어서 보통 학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압축 정리하는 게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도 사실 엄청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저의 커리큘럼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에 전문 과목이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과목 제도 이전에 선택 과목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 시험을 치르고 있었고, 선택 과목 제도라는 게 행정학과 행정법과 같은 전문 과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고교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과학과 같은 과목을 시험 보고도 공무원 시험이 이제 공무원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지만, 이제 시험의 타당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이 고교 과목을 빼고 직렬마다 전문 과목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 행정직을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행정학과 행정법을 공부하시고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으로서 국영사를 이제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국어, 영어, 한국사의 난이도가 감소했습니다. 난이도가 아까 사실 직원분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감소하면서 9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쉽다는 게 뭐 공부 자체가 엄청 쉽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학습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탈 학습량, 그 학습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요즘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 보면 국영사의 경우 95점, 100점을 받는 게 일반적인 합격생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를 틀려도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라고 사실 보셔야 되겠고, 전공 과목은 난이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유지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학습량 있죠? 학습량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위에 거 국영사 학습량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처럼 행정학과 행정법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무조건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경쟁률이 좀 감소했어요. 경쟁률. 근데 이게 데이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 유입생의 수가 저는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 TO도 같이 줄은 게 맞죠. 근데 공무원 TO가 국가직은 유지되고 있는 게 맞아요. 아까 직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방직 TO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뭔가 감소한 듯한데 지방직 같은 경우 필기컷을 보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직은 뭐 90점, 89점 이렇게 받으면 붙을 만한 점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그게 맞고, 지방직 필기 합격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경기도 오산시 이러면은 그게 뭐 설마 서울시보다 높겠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산시가 이번에 93점이었었죠. 서울시가 91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도 80점대 후반으로 올라갔었죠. 원래 80점대 중반이면 붙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직의 필기 합격선이 많이 올라갔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기존의 재수생분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방직 TO가 감소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의 수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체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필기컷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 진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서 대비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력 있는 재수생과 경쟁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초시생의 입장이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동물과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내가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강점이 뭐고 내가 약한 점이 뭔지를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다, 공무원 시장에. 그럼 나의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본인이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영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영어 단어나 아니면은 고난이도의 문법 문제를 묻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영어를 애초에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영어라는 건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도 외국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내가 익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을 잘 하시고 이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얘기는 다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을 기준으로. 군무원 시험도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군무원 시험도 올해 발표된 거 데이터 보면 필기 합격선이 모두 올라갔어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89점이라는 데이터는 지금까지 나왔던 적이 없던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9점이 나왔어요. 필기 합격선이. 과거에는 84점 정도면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행정 군무원 9급 같은 경우에도 필기 합격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일반 행정직에서 실력 있는 재수생분들이 아직 뭔가 적체되어 있는 분위기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죠. 지금 행정학의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 이제 국가지방직 데이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제가 평이하다고 적어놨습니다. 90점 이상이면 무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우수 점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시험이 쉽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전체를 잘 공부했을 때 무난하게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전체를 배우는 과정은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23년도 국가직 9급은 제가 헬정학이라고 적어두기는 했어요. 헬정학이다. 뭐 그때 학생들 말이 이런 말들이 있었으니까 전체를 잘 공부했지만 우수 점수가 75점에서 80점에 해당이 되죠.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행정학이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다. 지방직 9급은 평이했어요. 90점 이상을 받기가 수월했었죠. 하지만 22년도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웠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중이라고 본다면 얘는 상대적으로 상이고 이번에 치러진 지방직 9급은 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행정학은 어떻습니까? 쉽게도 나오고 중간 사이즈로도 나오고 어렵게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합리적 개인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행정학과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할 게 상대적으로 많은데 제가 행정학 선생이지만 행정학이 시간 투자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사나 행정법에 비해서. 공부해본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이번에 지방직 9급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100점을 받는 친구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치 시험이 약간 무난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지금 95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개 딱 틀리신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설명회 직원분께서 앞에 말씀해 주실 때 그 7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그 여학생 분이 사실 마지막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의 이제 합격 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보면 행정학 95점이 나왔죠. 아까 전공이 식품영양학과라고 했었는데 전공과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의 운이라는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직처럼 어렵게 나왔다면 이런 점수를 받는 건 쉽진 않겠죠. 하지만 지방직에서 무난하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국가직 9급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학 점수가 80점이면 좋은 점수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22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선생님 80점 받은 거면 시험이 쉬운 거 아닙니까? 행정학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요. 행정학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기만의 강점이 있던 분이셨어요.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던 분이셨어서 행정학에 집중해서 투자할 시간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 시간 내에 80점을 받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국가직 9급도 지금 80점인데 우수한 점수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법을 공부해 본 친구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험이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행정법은 무조건 90점, 95점을 받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의 불확실성이 낮다는 뜻이에요.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암기 과목에 들어간다. 만약에 진짜 모르는 거 툭 내면은 아무도 못 맞추거나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은 원래 이런 시험 패턴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상대적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상대적으로 잘 보는.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너무 공부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랑 행정법이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다.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22년도 이제 군무원 시험 결과인데 아직 최종 합격자는 안 나왔어요. 23년도 게 아직 안 나와서 22년도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때 점수 한번 보세요. 행정학 점수 80점대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였어요. 왜냐? 이때가 진정한 행정학이었거든요. 진짜 어려운 행정학 시험. 이분은 해병대 군수 7급 수석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군무원 9급 보셨던 분인데 행정학 점수 84점인데 지금 수석 합격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당시에는 이제 학생분들을 잘 만난 거죠.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저의 커리큘럼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학은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론서를 산만하게 공부하면 공부가 산으로 간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기 과목은 단권화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이론서는 딱 한 권이에요. 한 권. 이게 제 커리큘럼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한 권이고 분량이 전체 수험가에서 가장 얇은 기본서예요. 근데 자신 있습니다. 전부 다 합격자가 나왔으니까 460페이지. 선생님 이게 얇은 겁니까? 두꺼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기본서 한번 펼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행정학. 그냥 기본적으로 1000페이지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압축하고 정리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본적으로 행정학을 좋아해서 학부나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그거를 떠나서 수험가에서 행정학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는데 문제집은 경험하는 수단인 것이지 암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문제집은 경험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경험치를 확장시켜 나가되 문제집을 외우지는 말고 이론서를 잘 내가 정리정돈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년간 저 책 한 것만 잘 끝낸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의 전체적인 전략이에요. 이번에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9월, 10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심화 이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11월이 되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갑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그러면 학생마다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수업 때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학생들은 문제집 한 권을 거의 끝낸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어느 정도로 푸는 거냐면 대략 한 450문제 정도를 경험을 시켰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이어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선생님 여기서 문제집 한 권 풀면 되지 왜 또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됩니까? 그거는 그 행정학 공무원 행정학에서 데이터가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필요한데요. 공무원 행정학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데이터가 6,000문제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6,000문제를 다 푸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줄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한 거 1000개 정도 다룰 거예요. 그 1000문제는 미리 말씀은 드리는데 쉬운 문제는 잘 안 풀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이미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 많이 풀어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풀어드렸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는 이거 진짜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OX 어려운 것도 풀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행정학은 아까 보셨죠, 여러분? 시험이 어려우면 우수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런 시험지를 딱 받으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거 약간 당황하고 멘붕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렵게 트레이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행정학은. 자, 그다음에 11, 12월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프 모의고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접속하실 수 있고 실강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확인 학습해낸다고 보시면 돼요. 쉬운 문제 안 하죠. 제가 잘 약간 어려운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강좌가 하나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올인원 강의예요. 아까 직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학 전범위를 64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다. 다만 저 때는 약간 압축 정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숙제가 조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올인원 수업을 제가 9월, 10월에도 현재 지금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에 심화 이론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올인원 수업도 현재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올인원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론 수업을 한번 접근해서 들어보고 싶다 이러면 올인원 강좌를 들어보시면 되는 것이며, 나는 이론은 기존에 경험한 적이 있어서 어려운 거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러면은 기출문제 풀이 강좌를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말씀을 드리면 9급 문제만 풀지는 않아요. 7, 9급 기출문제를 많이 풀 거고요. 어려운 거 위주로 풀 거예요. 쉬운 건 이미 저는 다 했어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 혼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행정은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거를 좀 풀어야 된다. 7급을 풀어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7급을 풀어야 드리는 이유.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서 서점에 가서요. 행정학 기출문제집을 한번 펼쳐보시면 돼요. 9급만 들어있는 문제집은 없어요. 7, 9급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시험이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럼 상대평가 시험이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많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수험생은 다 7급 문제를 풀고 들어오는데 나만 9급 문제만 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9급만 풀면 저야 좋아요.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시장 전체가 지금 7급 기출문제 다 풀고 있으니 풀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7, 9급 문제 좀 어려운 거 1000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다. 올인원 수업이다. 64시간 동안 행정학 전범위를 빠르게 정리해나가는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9월, 10월에 이제 10월, 11월이 아니죠. 11, 12월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11, 12월에 진행이 되죠. 제가 현재 이제 9월, 10월에 그 올인원 강좌를 진행을 해보면서 학생분들의 반응을 봐요. 이 중에서는 이제 행정학을 처음 배우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수가 또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제가 체크를 해봅니다. 초시생인데 제가 속도감 있게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는 편인데 힘들어하면서도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때 대신에 다만 들어오실 때 체력 관리 잘 하셔가지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잘 들어오셔서 몰입감 있게 4시간 동안 딱 진행을 해나가면 2개월 동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힘든 수업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방문각에서 이제 투트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1, 12월서부터 이제 4월, 5월까지 A 코스하고 B 코스가 있습니다. 뭐 크게 봤을 때 초시생 혹은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 분들은 A 코스를 타면 된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론 완성을 하고 나서 문풀을 들어가는 코스가 A 코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며, 이론을 1회도 정도 했다, 어느 정도 익숙하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문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2개의 트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행정학의 경우 올인원 수업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업의 밀도가 좀 높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교재 소개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교재가 중요하냐 강의가 중요하냐 이러면 강의가 더 중요하겠죠. 사실 왜냐하면 전달을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강의만치 중요한 게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행정학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가 압축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초시생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죠.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근데 재수생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교재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론서는 한 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게 이론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기출문제집이 450개 기출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많지 않아요. 약간 중간 수준의 혹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론서를 진행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450개를 제가 처음엔 다 풀어드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론서는 한 권으로서 압축 정리하고 문제집은 내가 0점을 잡는 거예요. 0점. 내가 이만치 공부했는데 어디에다 0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텍스트를 리딩해야 되는지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 0점 잡아드리는 게 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점을 잡은 상태에서 이론서를 리딩하는 사람하고 0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론서를 리딩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속지를 보면요. 구조도가 많아요. 뭐 텍스트로 꽉 찬 게 아니고요. 뭐 글씨 요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압축 정리를 잘 한 거예요. 이런 구조도를 잘 그려두고 구조도를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안에다가 넣어두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재는 요약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집이면은 책이 얇은 거, 기본서면은 책이 두꺼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 좀 있으신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요약집은 설명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설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욱진이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취미 특기는 무엇이고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성과는 어땠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고 좀 쭉 풀어서 설명하면 기본서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요약집은 그렇지가 않죠. 자신만의 키워드만 딱딱딱딱 나열을 하는 거죠.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요약집이에요. 근데 제 교재는 요약집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조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구조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두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빨리 회독할 수 있으려면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을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로 옆에는 정리를 해두지만 오른쪽에 설명은 다 해두어서 이건 단순한 요약집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OT를 들으시고요. OT라기보다 설명회 들으시고 시중에 한번 서점 가보세요.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보면 행정학은 기본서 요약집, 이게 이론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행정학 기본서는 연예인과 같다. 연예인과 같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데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게 행정학 기본서라고 봐요. 그건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느낌이 안 온다면 해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 모든 수험생들은 이거를 공부하다가 직관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기본서를 전체적인 수험서 기간 동안 꼼꼼하게 가져가는 친구는 없어요. 대부분 본능적으로 요약집으로 갈아타서 요약집을 돌리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죠. 이게 아이러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수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전략으로 수험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올라간다. 근데 저 과정에서 기본서를 그럼 봐주면 되는데, 즉 얘는 너무 힘들구나, 즉 참고서처럼 써야 되겠구나, 그럼 요약집으로 많이 돌려야지. 그럼 요약집으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로 피드백해서 다시 기본서 리딩해보고 다시 요약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수험생 중에서.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3년, 4년, 5년을 두고 공부할 거라면 모를까
단기간에 공부와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요약집으로 공부해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행정학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바, 제가 체육진행정학이라는 교재를 만들었다. 그럼 요약집은 아니고 기본수하고 요약집을 잘 절충한 교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집은 비슷합니다. 구성 자체가. 여타 시중에 있는 문제집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제 문제 있고 아래 해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해설을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행정학은 정복이 가능하다. 이 기출 선지를 암기해야 된다는 그 문화가 있어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근데 행정학 시험 문제 패턴에 물론 그대로 나오는 선지들이 있다는 거 선생님도 인정하죠.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새로운 선지가 자꾸 재생산되는 것이 행정학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 한번 경험하는 거에 그치시면 충분하세요. 기출문제집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올해는 이거 7급과 9급을 나누지 않고 합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천지문 OX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1000개의 기출 OX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OX 문제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행정학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은 그냥 이 책은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000개 정도로 되어 있고 왼쪽 페이지에는 문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씩 쭉 훑어드리는 게 사실 1000지문 수업이에요. 그게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사실 진행이 되는데 러닝 타임이 짧아요. 제가 한 25시간 정도면은 저한테 25시간 정도 주시면 여유 있게 이 책을 다 끝내요. 그러면 거의 행정학을 하루 만에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압축적이고 밀도가 너무너무 높은 수업인데 이 수업을 똑바로 따라올 수 있으려면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무조건 필수다.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본 친구 중에서 선생님 이거 쉬워요 한 친구는 저는 7급 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던 사람이 보시는 게 맞겠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